그 전남이랑 광주에서 창당대회 했는데 첫 행사였는데 불참하셨잖아요. 예. 어떤 것 때문에? 아니야, 그렇지 않아. 되게 이제 대표나 중요한 사람들이 갈 때 너무 몰려다닐 필요 없죠. 지금 인재 영입에 중요한 그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 이 때문에 못 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안철수 의원, 즉 국민의당은 DJ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호남에서 첫 번째 창당대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김한길 의원이 이제 불참했기 때문에 지금 앞서 나온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막 나왔는데 이게 왜 불참했을까요는 본인이 얘기하고 안철수 의원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왜 말고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느냐 이걸 지금 국민의당을 보면 양대축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으로 대표는 새정치라는 한 축, 네. 그리고 김한길 전 대표로 대표되는 탈당파들을 한 그룹으로 묶어서 이야기하면 현실 정치죠. 새정치와 현실 정치의 지금 표나지 않는 갈등이 지금 드디어 표출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한길 의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당의 전면에 전부 다 새정치의 가치만 계속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당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교수단체도 만들어야 되고 하면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탈당파들은 당의 이미지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약간 홀대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탈당파들의 얼굴인 김한길 대표가 강주 전남 그 창당대회 안 가는 이야기는 일종의 무언의 항의, 무언의 시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런 무언의 시로 만약에 그걸 선택한 것인 거라면 저는 과연 이거는 좀 약간 악수에도 가깝다고 생각하는 게 한참 탈당 처음 시작한 이후로 어떻게 안풍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풀 꺾였죠. 국민의당에서 이제 영입 작업 같은 것들이 제대로 되고 제대로 되는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호남 민심이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더민주당 싫다 그랬는데 막상 또 보니까 문재인 대표 물러난다고도 하고 또 김종인 선대위원장 놓겠다고 하고 박영선 남는다고 하고 이러니까 혹시 또 저쪽이 다시 돼 있냐? 게다가 이제 이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줄 알았더니 거기서 원내교섭단체도 못해? 그럼 정권 교체나 아니면 실제 세력이 못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이 끌어들이는 사람들 봐도 별로 새로운 것도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누군가는 그래요. 광주 쪽 분들이 하루에 12번씩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럴 때 김한길 의원 정도의 중량감이 있는 분이 사실은 두 분이 공동대표를 했던 분이 첫 번째 창당대회에 본인이 그런 어떤 서운함 때문에 그냥 빠졌다? 이건 정책적으로 저는 정말 잘못 판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라면. 저는 어떤 정치인이 어느 행사에 안 갔다라고 하는 일이 있으면 항상 그 뒤에 불화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책의 한 구절이 떠올라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의 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행복한 가정은 팍 올라가고 있어요. 행복한 가정은 한 가지 이유로 행복하다. 불행한 가정은 수백 가지 다른 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보면 어디에 참석하는 데는 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불참하는 데는 정말 수백 가지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 이 불화설이 좀 그 신빙성을 가지는 것 같아요. 부부동반 자리예요. 네. 혼자 가면은 그러면 100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뭔가 경험에서 나오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갑자기 그냥 그 생각이 나서 여쭤본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불화 가능성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자 메시지가 지금 불거지고 있다 그런 거죠. 그 문자 결국 김관영 의원입니다. 김관영 의원하고 최근에 영입했다고 알려진 이진 김현장의 변호사인데 두 사람의 문자 메시지가 지금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이 조금 어떻게 보면 갈등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문자죠.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면 한상신 꺾고 안철수 개 갈로 한 거 보면 개가 있나 없나 모른다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요. 조용히 있으라 하고 하고 소통 공간 위원장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이걸 하고 이진 이제 변호사는 비례를 받고 소공이 소통 공간 위원장인데 젊은이들을 영입하자. 이 보면 김한길 개가 안철수 개를 이겨서 어떻게 보면 인재를 많이 영입해서 어떻게 보면 당권을 좀 지도력을 장악해 보자 이런 내용의 어떤 문자가 가는 걸 보고 저기 문자가 왔는데 본인들은 그냥 개인적인 내용을 하지만 저 정도가 공개된 거라면 사실상 갈등의 어떤 내용을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정치인들.
아니 정치인들 문자 메시지 뭐 이상한 사진 보는 이거 한두 번 문제가 된 게 아니거든요. 계속 문제가 되는데도 계속 하시네. 근데 그건 뭐 어떤 심리일까요? 특수 필터라도 하나 사드리고 싶어요. 그거 안 지키는 거 있거든요. 안 지키는 안 보이는 거. 예, 그 지난번에 박영선 의원이 잔류 탈당하지 않고 잔류 선언하는 그거 거. 국회에서 팔면 진짜 잘 팔리겠죠. 아니 아는데 안 까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게 문자 학습 효과가 아니라 예. 거의 아시면서 볼테면 봐라 내지는 어떤 경우는 심지어 일부러 드러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정도 위치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민감한 내용을 요즘 지금 얼마 전에 문자 메시지 또 문제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오죽해서 박영선 의원이 나오면서 제 거는 촬영 안 돼야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기까지 했겠어요. 근데도 그거 붙이셨구나. 예, 김관영 의원은 그 앞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있을 때 예. 김한길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탈당파들이 지금 친당 내에서 지금 새로운 그 영역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뭔가 좀 반격의 기회를 잡고 싶어 하는 생각이 분명히 깔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자도 어떻게 보면 좀 고의적으로 노출했다는 그런 좀 의구심도 가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보면 지금 한상진 끊고 안철수계 조용히 있어라 다시 한번 신기일전이라고 이야기가 놓은 거는 바로 탈당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바로 직설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좀 고의적인 노출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한상진 위원장의 그 이승만 대통령 관련 발언 때문에 아마 상당히 좀 어려움을 처했다고 느끼는 당내 의원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다. 아마 그래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예. 국민의당 뭐 지금 몇 분 되지도 않는데 벌써 저게 노출됐다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되고 우리나라가 여당, 야당 이렇게 2당 체제라고 양당 체제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1.5당 체제였잖아요. 지지율만 본다면 여당 지지율 40%, 야당 지지율 20%였습니다. 그래서 1.5당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다양한 다당 체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교섭단체를 형성을 하기도 전에 저렇게 삐걱거리는 잡음이 먼저 나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에서 좀 불행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한 야당이 많아야지 제대로 된 정치가 될 수 있을 텐데 아쉽습니다. 지금 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뭐냐면 지금 탈당 러시가 일단 주춤합니다. 그거는 뭐 팩트죠. 호남 지지율도 지금 오르지 않아서 동교동계 분들, 원로 분들이 막 안철수 의원을 고성까지 들릴 정도로 좀 다그치고 말이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그친다고 본인도 답답할 텐데 이게 가뜩이나 답답한데 막 다그친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호남에서 뭘 하라고 하면서 동교동계 분들이 다그친다라는 게 저는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으세요? 동교동계 분들이 나오셔서 힘을 실어주셔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될 어르신들인데 예. 물론 이제 본인들께서 답답하셨고 안철수 의원도 나중에 해명을 하기로 그날 자리가 이제 당에 다시 한번 뭐 심기일전하자 하면서 끝장 토론 내지는 밤샘 토론 하는 자리였고 중간에 의견 교환 자리에서 나왔으니까 끝에는 좋게 끝났다고 하는데 좋게 끝나려면 저는 동교동계 분들도 기왕의 입장 표명도 했었고 나오시면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아주 비장한 각오로 나오셨잖아요. 민주당 나오실 때. 그렇다면은 그렇게 큰 소리 야단만 치실 게 아니라 뭔가 좀 지원을 해주셔야죠. 그거 계기 저는 거기서 계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상당히 많이 변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아주 결기 있게 강철수 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 보면 본인이 지금 바꿀 수 있는 건 저는 안철수 의원 아닙니다. 없다고 지금 봤을 때 반전 계기는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의 반전 계기는 사실 인재 영입. 예. 마지막에 김종인 위원장이었거든요. 결국은 인재 영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김한길 의원 두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입을 통해서 반전 기회를 잡아야 되지. 이래 있다가는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윤여준 전 장관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당무도 보고 실적. 이러면은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늘 윤여준 장관이 돌아와서 오늘 뭐 처음 나와서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역시 토론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지금 이 국민의당의 공격에 대해서 이 가거사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하지 말자 이렇게 덮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종의 포지티브 전략으로 지금 노선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야당끼리 서로 싸우는 거는 일종의 속담이 아니고 지금 그 꼬시래기 제살 뜯기라고
이 경상도 방언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서로 간에 상처를 주는 짓은 하지 말고 뭔가 서로를 상대를 같이 언젠가는 같이 가야 될 동반자적인 측면에서 서로 돌보면서 같이 손잡고 가자는 예.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예. 윤여준 공동위원장이 상당한 정치적 노련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요, 본인은 창준이는 없어지는 거니 선대위는 안 맡겠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게 지금 당내 역학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앞으로도 예. 연세도 뭐 지금도 계속 병원 때문에 좀 늦어졌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나왔다고 해도 갑자기 김종인이 아니라 한상희 뭐 위원장이 괜찮습니다. 예. 나왔다고 해도 연변 비슷하실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뭐 실무로 넘어갈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걸로 보고 큰 의미를 두자면 지금 가장 문제였던 것들이 계속 당내에서 밖으로 표출되는 말들이 막 앞뒤가 안 맞고 이쪽 같다 저쪽 같다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조정해주고 어떻게 보면 선명성을 좀 부각시키고 그런 미디어학부 교수님 계시지만 미디어도 굉장히 잘 아시고 하기 때문에 그 역할까지만 만들어 주시는 게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물리적으로도 본인도 말해 신장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3번 정도 간다고 하고 아마 몸의 어떤 그 건강 이유 때문에 그까지 준비까지만 하고 만약에 창당이 되고 그 후는 선대위는 할 수 없다 얘기를 하는데 그건 물리적으로 맞는 것 같고 그 근데 전당 전략은 꼭 안 나와도 얼마든지 제공해 그렇죠 뒤에서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앞에 나서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목소리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해서는 못 한다는 거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소리 역할을 당분간 해주셔서 국민의당이 안정이 될 때까지는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안철수 의원이 직접 나서야겠죠. 그렇죠. 지금 뭐 윤여준 장관 같은 분은 예. 어차피 지금 이 나이 연세도 좀 상당히 높으시고 뭐 물론 정치적인 경력이나 이런 건 상당히 화려하고 합니다만 그래서 뒤에서 결국은 자문 역할 정도로 아마 본인 스스로 역할을 예. 스스로 규정짓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치는 지금 숨가쁘게 돌아갑니다.